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봄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행복한 2월 되시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밝혔습니다. 미 전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줄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질병통제방센터도 마스크 관련 지침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백신 미접종 학생들을 위해서 15,000명의 학생이 등록할 수 있는 온라인 학교 설립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유급 휴가 법안이 어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시행에 들어갑니다. 직원 26명 이상의 사업체가 모두 해당되고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9월 30일까지 시행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제한해왔던 하와이가 봄부터 이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 반대로 시위하고 있는 캐나다 트럭 운전사들이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주요 다리를 사흘째 막아서고 있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우려됩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가 LA시 도시개발위원회 커미셔너에 취임했습니다. 한인타운 내 업소들이 다음 주 월요일로 다가온 발렌타인스데이에 특수를 잡기 위해서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국 외교관이 뉴욕 맨해튼 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의 숫자가 1,0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내 1월 소비자 물가가 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년 만에 최대 폭증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 조사를 여러 선택지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근거 없이 현 정권을 적폐로 몰았다며 비판하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윤 후보는 법에 따라 권력형 비리를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고 정치 보복 선언은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검찰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추가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LA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오는 일요일에 열리는 슈퍼볼은 역대 가장 높은 기온 속에 치러지는 슈퍼볼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슈퍼볼이 열리는 잉글루드 소파이 스타디움 인근 지역은 오늘부터 교통 통제가 시작되고 스트리트 파킹도 제한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클로이 킴 선수가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클로이 킴 선수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남자 피겨스팅에서는 미국의 네이선 첸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국의 차준환이 5위를 차지해서 한국 선수 최초로 남자 피겨 10위권 안에 진입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포틀랜드와의 경기에서 105대 107로 패했습니다. 클리퍼스는 오늘 댈러스 매버릭스와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사우스햄프턴과의 경기에서 시즌 10호골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팀은 2대 3으로 역전패 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크게 오르고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한 영향으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96.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고 뜨거운 날씨입니다.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9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2월 10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직원 수 26명 이상인 사업체에 코로나 바이러스 유급 병가가 시행됩니다.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이 되고 오는 9월 30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직원 감염은 물론이고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아 간호해야 할 경우 등 모두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 결과는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백신 접종 후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3일간의 유급 병가 혜택, 부스터샷을 맞고도 3일간의 유급 병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올 가을 학기부터 온라인 학교 6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LA 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들의 수업 제공을 위해서 온라인 학교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온라인 학교는 대안학교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기존 온라인 프로그램과는 달리 캠퍼스에 교사들을 배정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LA 통합교육부에 따르면 여전히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은 2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현재 12세 이상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 중이고 LA 통합교육부는 백신 접종 기한을 올해 가을 학기까지 연기해서 만일 이때까지 백신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은 새학년부터 대면 수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비중이 100%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에서 이달 5일 사이 전국에서 이뤄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표본에 대한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 결과 오미크론 비중이 100%로 추정됐습니다. CNN은 이 가운데 오미크론 하위 변종, 이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려진 BA2 계통의 신규 감염자도 3.6%로 추정했습니다. 서부주에서 이 스텔스 오미크론의 감염 비율 5%에 근접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오미크론 이전에 미국을 휩쓸었던 델타 변이는 최근 신규 확진자 사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에서 사라진 것 아니냐라고 추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에 폭증하던 이곳 미국의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완연한 감소세에 이 오미크론 이전 종전 최대치 밑까지 떨어졌습니다. 뉴욕타임즈 집계 하루 신규 확진의 7일간 평균치에서 지난 화요일인 8일 24만 100명을 기록했고 어제 9일에는 22만 7천 명으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은 오미크론이 조금 유행한 양상이던 지난해 12월 20일만 해도 하루 평균 발생치가 종전 최대치의 반이 안 되는 12만 명이었습니다. 거기서 25일 만에 종전 최대치의 3.2배인 80만 명까지 치솟았고 또 25일 정도 만에 종전 최대치 미친 22만 명대까지 급감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다행히 전 세계 일주간의 총 감염 수도 그보다 앞선 주에 정점에 닿고 감소세로 반전한 추세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코로나 상황이 최악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극성기를 벗어나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CNN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팬데믹 사태가 선포된 지 2년을 앞둔 가운데 미국 정부도 포스트 팬데믹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조금 시각이 다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보고된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50만 명, 미국에서만 10만 명에 이르렀다며 파우치 소장의 견해는 조금 섣부른 감이 있다라고 시사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 세계적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주에는 전주에 비해 7%는 늘어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때 코로나의 온상으로 불렸던 미국 크루즈 선사가 승객의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규제를 풀고 여행객 모집에 나섰습니다. 유명 크루즈 회사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이 미국 내 항구에서 출항하는 크루즈 선내 마스크 의무화를 어제 해제한 것입니다. 회사는 선내 마스크 착용 여부는 승객 각자의 선택에 맡긴다고 밝혔고 그러나 유럽발 크루즈 선내에서는 현행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또한 크루즈 탑승의 필수인 코로나 검사 비용도 앞으로는 승객이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4살 이하 어린이의 크루즈 탑승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출발하는 5살 이상 모든 승객의 코로나 백신 접종 또는 최소 이틀 전에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는 계속해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일단은 미국에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공존을 준비하려는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저지를 시작으로 캘리포니아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지난 16일부터 해제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진앙지가 됐던 뉴욕주도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당장은 아니지만 지침을 수정하기 위해 검토하기 시작했다라고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뉴욕주는 그동안 식당이나 공공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하고 마스크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각 10일부터는 두 가지 모두 해제됩니다. 다만 학교의 경우 아이들 감염이 여전해 더 지켜본 뒤 3월 초쯤 다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And at this time, we say that it's the right decision to lift this mandate for indoor businesses and let counties, cities, and businesses to make their own decisions on what they want to do with respect to mask or the vaccination requirement. 이처럼 미국에서는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는 등 코로나와 공존을 준비하는 주들이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방역을 유지했던 민주당 주지사 가운데는 뉴저지주가 사실상 선두에 섰습니다. 이어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주가 뒤따랐습니다. 결국 뉴욕과 매사추세츠주도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유보적입니다. 백악관 대응팀과 CDC는 최근의 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아직은 방역 조치를 해제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But at this time, we continue to recommend masking in areas of high and substantial transmission. That's much of the country right now in public indoor settings. 다만 감염자 발생이나 전염률 등을 면밀히 살펴서 가이드라인을 수정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0만 명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국왕도 방역 조치에 앞장서온 주들도 코로나와 공존하는 삶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 딜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2월 10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보다 가벼운 옷차림도 괜찮겠습니다. 이번 주 남가주의 때이른 여름 날씨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각 지역에 따라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바람주의보와 바람경보까지 각각 발효됩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기 때문에 작은 불씨 관리에도 좀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이상고온 현상은 이번 주 주말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점차 예년 기온으로 돌아서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90도, 밤 최저 기온 5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92도, 52도, 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88도, 55도, 그리고 해안 지역은 83도, 58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6도, 낮 최고 기온은 48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 딜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 잉그러드 소파이 스테디움에선 슈퍼볼이 열립니다. 미국 내 최고의 축제입니다. 10만 명 이상의 경기장에 운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 문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도 있지만 축제는 축제입니다. 잉그러드시는 상당히 바빠졌습니다. 슈퍼볼이 열리는 소파이 스테디움 인근 도로를 오늘부터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슈퍼볼이 열리는 13일 일요일에 많은 사람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해 경기장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개인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도로와 차선 엄격히 제한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스트릿 파킹
이 기간 동안 되지 않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잉그로드 지역, 이 소파이 스테디움 인근 지역 가실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곳곳이 교통통제가 됩니다. 오늘만 되는 곳이 있고요. 오늘 내일 되는 곳이 있고 또 오늘부터 슈퍼볼이 끝나는 일요일 새벽,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까지 교통통제가 이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제임스 버치 잉그루드 시장은 이번 슈퍼볼에 대해서 처음으로 잉그루드에서 열리는 슈퍼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시민들에게 긍정적 기억, 기분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잉그루드 시가 전 세계에 소개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훌륭한 경험이 될 것이다 라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잉그루드 시 측은 슈퍼볼 당일만 10만 명의 사람들이 소파이 스테디움을 찾을 것으로 보이지만 셔틀버스 운행, 도로 통제, 엄격한 주차 관리 등으로 차량 흐름은 일반적인 일요일보다 더 원활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잉그루드 시 측은 슈퍼볼을 관람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일 소파이 스테디움이나 인근 지역에 오지 않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엄격하게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파이 스테디움 인근으로 오면 불편하기만 할 것이고 경기장 주변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실제 경기장에 입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파이 스테디움 인근으로 오지 말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자세한 이 교통 통제 상황은 잉그루드 시티의 웹페이지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 슈퍼볼을 함께 335 모여서 보기 위한 레스토랑 예약도 현재 거의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베니스 비치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PD는 어제 오후 1시 45분쯤 베니스 비치의 워싱턴 블루버드 델 애비뉴 인근에서 강도에 의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플로리다에서 LA로 커플 여행으로 온 한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이 관광 후 렌트카를 향해 걸어 이동하던 중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두 명의 강도 용의자는 스키 마스크를 쓴 채 다가왔고 이 남성이 차고 있던 깔띠 시계를 달라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이 요구를 거부했고 이에 강도 용의자가 총을 꺼내 남성의 다리에 총격을 가한 것입니다. 강도가 총을 쏜 후 피해자로부터 무엇을 훔쳤는지는 현재 LAPD에서 자세히 발표하지 않았고 총격을 받은 플로리다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역시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가 지난해 LA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샌버나디노 칼스테이트 대학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주요 도시 8곳에서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가 전년 대비 무려 342%나 증가하면서 증오범죄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요 도시 8곳은 LA,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미국 내 대도시들에서 46% 증가한 증오범죄 현황의 일부로 분석되고 특히 LA나 뉴욕의 증오범죄는 2020년에 기록된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이 접수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LA는 지난해 발생한 누적 증오범죄 건수가 61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미국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람 수가 최소 1,0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5년부터 경찰의 총격에 의한 사망자 수를 집계해온 워싱턴 포스트는 2019년에는 995명, 그리고 2020년에는 1,021명이 사망한 데 이어서 작년에는 사망자 수가 다 늘어서 7년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 전역에서 강력 사건이 빈발했던 것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보급으로 공공장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그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찰 총격에 의한 사망자 수가 7년 이래 최다라 해도 예상 범위를 벗어나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대외협력 디렉터로 활동하는 스티브 강 씨가 LA시 도시개발위원회 커미셔너로 취임했습니다. 시정의 한인사회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취임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연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KYCC의 대외협력 디렉터와 LA 한인회 부회장, 한인민주당 협회장으로 커뮤니티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스티브 강 씨가 지난 8일 LA시 도시개발위원회 커미셔너로 취임했습니다. 스티브 강 씨는 한인타운과 미라클마일, 다운타운 등 LA시 센트럴 에어리아를 관할하며
이 지역 부동산 개발과 주류 면허 승인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요직을 맡게 됩니다. 스티브 강 LA시 도시개발위원회 커미셔너입니다. 일단 이렇게 센트럴 에리아 플래닝 커미션이라는 자리에 시작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한인 사회에 더욱더 좋은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더욱더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큽니다. 한인타운의 목소리가 지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합류해서 한인 사회 또는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보는 시각과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채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개발이나 주류 면허와 관련된 케이스는 LA시 도시개발위원회 커미셔너들에게 프리젠트를 하고 커미셔너들이 승인을 하면 이후에 시의회 승인을 받는 절차로 이어지게 돼 있어 커미셔너들이 부동산 개발이나 주류 면허 승인에 대한 관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각 커뮤니티마다 딱 한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코리안뿐만 아니라 아시안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흑인 커뮤니티, 라티노 커뮤니티, 또 백인 커뮤니티 이렇게 다양하게 또 현재로서는 여성 3분 그리고 남자 2분 이렇게 해서 총 5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인타운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고 한인타운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커미셔너들도 자연스럽게 저한테 한인타운에 관련된 이슈가 올라오면 조언을 얻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도 이제 좋은 정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커미셔너직은 봉사직으로 임기는 5년입니다. 스티브 강 커미셔너는 콜롬비아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런던 정경대학에서 석사를 받았으며 한인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면서 한인 사회에 친숙한 인물입니다. 현재 LA시 커미셔너로 활동하는 한인들은 제이밀리 항만위원회 커미셔너와 로버트한 마리화나 감독위원회 커미셔너, 벤박 보건위 커미셔너 등이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팬데믹으로 연방국세청 IRS의 올해 세금 보고 처리와 환급에 심각한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IRS의 납세자 보호관인 에린 콜리스는 지난 8일 연방의회에 출석해서 올해 IRS의 세금 보고 처리에 심각한 지연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처리가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IRS가 아직 지난해 관련 업무도 제대로 마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사업가들을 위한 창업비자를 새롭게 신설하고 스템 분야를 전공한 외국인 박사들에게 이민 쿼터 제한 없이 영주권을 무제한 발급하는 방안을 연방의회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그레이션 임팩트 등에 따르면 연방하원이 지난 4일에 통과시킨 이 경쟁력 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한 이민 개혁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혁신적 스타트업 창업을 외국인 사업가들을 위한 W비자가 신설되는 겁니다. W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창업회사의 지분을 최소 10%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비자 신청 18개월 전에 미국 시민 또는 기관으로부터 25만 달러를 투자받거나 미국 정부로부터 10만 달러의 그랜트를 받아야 합니다. W비자는 창업자인 본인이 받는 W1 비자 외에 창업회사에 근무하는 핵심 직원이 받는 W2 비자, W1 및 W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는 W3 비자 형태로 발급됩니다. LA 총영사관의 오렌지 카운티 순회 영사 업무가 11일인 내일부터 재개되는 가운데 이번 달 예약이 이미 꽉 찬 상태로 3월 예약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 사무국에 따르면 코로나 영향으로 LA 총영사관의 파격 근무 직원의 수가 줄어든 반면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로 인해서 25일 휴무로 인해 예약이 밀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한 주의 예약을 90여 명 받아왔는데 오미크론 영향으로 영사관 파견 직원의 감소로 인해 현재 60여 명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 서비스가 필요한 한인들은 서둘러야 3월 예약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순회 영사 업무는 여권, 위임장, 재외국민 등록, 병역 관련, 또 출생 사망 신고, 국적 상실, 이탈, 공증 같은 전반적인 영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 시의회 10지구 마클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의 직무 정지로 대행 임명이 이루어질 전망인 가운데 허브 웨슨 전 시의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LA 시의회에서는 다수의 10지구 주민들이 10지구 시의원을 오래 했던 허브웨슨 전 시의장을 10지구 대행으로 임명해달라는 의견을 시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명권이 있는 누린 마티네즈 시의장이 10지구 대행으로 경험과 경력이 있으면서 차기 시장에 출마할 수 없는 후보를 찾고 있었는데 허브웨슨 전 시의장이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입니다. 발렌타인스데이가 다음 주 월요일로 다가왔습니다. 한인타운 업소들도 이 특수를 잡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급속히 꺾이면서 올해 발렌타인데이 특수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움츠러들었던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고 이번 발렌타인데이에 모처럼 분위기 있는 외식을 계획하거나 연인에게 줄 선물을 고르러 쇼핑에 나서는 한인들의 발걸음이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보석이나 액세서리가 단연으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인들은 연인을 위한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펜던트나 반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운 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 위치한 고베주얼 그룹 잼코의 헬렌 김 총괄 매니저는 올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방탄소년단의 BTS 목걸이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귀뜸했습니다. 제일 받고 싶어하는 제품들이 BTS 제품 같아요. 그래서 20대들이 제일 많이 사는 게 현재 BTS 제품, 그 7멤버들의 목걸이가 현재는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잼텍 주얼리의 앤드류 리 대표는 많은 연인들이 커플링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찾는 것이 커플들이 찾으니까 커플링도 찾고 우리가 팔던 그 금액에서 40%를 우리가 오프해서 지금 이번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타운 식당들도 발렌타인데이 특수로 예약이 몰리면서 즐거운 비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미크론의 전파로 인해 연말연시를 제대로 보내지 못한 한인들이 모처럼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이번 주말 연인, 가족들과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발렌타인데이 디너나 런치를 즐기려고 하고 있다고 업소들은 전했습니다. 유가와 세라노의 양식당 콘체르토의 김은상 대표는 이번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샐러드, 파스타, 그리고 스테이크를 발렌타인데이 프리픽스 메뉴로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60%는 그래도 차 있는 상황입니다. 오시는 연인들 또 친구들 가족분들과 같이 오시면 저희들이 여기 하우스 와인을 또 무료로 온도 하우스로 드리는 이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달콤한 디저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콘체르토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마카롱과 4종류의 케이크를 마련해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 대다수의 한인들이 디저트를 투고해 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통 한식 다과를 선물 포장해 명품 디저트로 선보이고 있는 로열 디저트의 정미영 셰프는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이색적인 전통 궁중 다과를 많이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갱, 그다음에 과일 강정, 그다음에 도라지 정과, 그다음에 곶감단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요. 그리고 월병 이런 거. 분들은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선물을 하기를. 발렌타인데이와 슈퍼볼 선데이가 잇따르면서 LA에는 축제 분위기가 감돌고 있으며 타운 업소들도 모처럼 환하게 웃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전주보다 16,000건이 줄어 3주 연속 감소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3만 건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초까지만 해도 5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5주 연속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적고 변이 확산 자체도 주춤함에 따라 고용시장도 다시 활발해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업수당 감소세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더욱더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아침 1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보다 7.5% 급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982년 2월 이후 40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으로 전월 7.0%보다 오름폭이 크게 확대된 것은 물론이고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7.3%를 상회한 수치입니다.
자동차와 에너지, 식료품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이 이어진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차량 운행 횟수가 줄면서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받았던 것과 대비되게 지난해 말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차 보험료는 평균 10% 정도 인상됐습니다. 리서치 업체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가 올 평균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이 7.5% 수준이라고 추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올 세입 보험료는 7.1%가 올렸고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밝혔습니다. 일부 운전자는 교통 위반 티켓, 사고 등의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보험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오른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사들의 손실률이 크게 늘어나자 이를 보존하는 방법으로 보험료 인상을 택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집코드별로 손실률을 따져 해당 집코드 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 전체 보험료를 올리기도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또 보험료 인상 대신 운행거리를 까다롭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운전자들이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적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매달 비싼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럭 운전사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반대로 시작된 캐나다의 백신 반대 시위가 미국으로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주요 다리를 시위대가 사흘째 막아서자 미국 백악관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도로에 차량들이 수킬로미터 꼬리를 물고 멈춰 서 있습니다.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미국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윈저를 연결하는 앰베서더 다리 위에 트럭을 세워 통행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캐나다로 들어오는 도로는 완전히 막혔고 미국으로 향하는 도로는 통행이 재개됐지만 큰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윈저시 당국은 더 큰 불상사를 우려해 강제 견인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While it may be gratifying for some to see the forced removal of the demonstrators, such action may inflame the situation and certainly cause more folks to come here and add to the protest. 미국과 캐나다 교역량의 25% 이상을 담당하는 다리가 막히자 미 백악관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The blockade poses a risk to supply chains for the auto industry because the bridge is a key conduit for motor vehicles, components and parts, and delays risk disrupting auto production. 트럭 운전사들의 백신 반대 시위가 2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정부의 정책은 과학과 데이터에 따를 뿐 시위대가 거리와 다리를 막는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 차원에서 코로나 관련 방역 규제를 해제하는 주가 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외교관이 뉴욕 맨해튼 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50대 외교관은 오후 8시 10분 맨해튼 시내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던 중 한 남성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을 구타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입원했습니다. 피해자는 범인에게 어떤 말을 하거나 하지 않았는데도 폭행을 당했으며 자신을 때리는 범인에게 외교관은 신분증을 보여줬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폭행범은 외교관을 구타한 뒤 바로 달아났고 즉시 체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의 ABC 방송의 한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 폭행 사건 개요와 함께 이번 사건이 증오범죄로 조사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현재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뉴욕의 브루클린 식료품점에서 60대 한인이 무차별 폭행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뉴저지주 주택소유주 대상으로 한 최대 3만 5천 달러의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지난 8일 이 신청 웹사이트를 오픈하고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중간소득의 150% 미만이면서 2020년 1월 21일 이후 코로나로 인해 소득 감소 등 재정난을 겪은 뉴저지 주택의 소유주고 또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뉴욕시 의회가 코로나 사태 이후 도입된 식당 5개 영업의 연구를 추진하면서
야외 영업 참가 식당들에게 신청비 명목으로 $1,000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시 의회의 소비자 근로자 보호위원회와 조닝 프랜차이즈 소위원회는 식당 야외 영업 연구와 관련 조례안에 대한 첫 번째 공청회를 열고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야외 영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면허 신청비 $1,050를 지불해야 한다는데 일단은 합의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통하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어제 한국 정부로부터 수교 훈장 중에 최고 등급인 광화장을 받았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수혁 주미 대사가 이날 워싱턴 DC 주미 대사관에서 정부가 호건 주지사에게 수여하는 수교 훈장 광화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교 훈장은 국권의 신장,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외국인에게 수여되고 5등급으로 나뉜 수교 훈장 중에 광화장의 등급이 가장 높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2015년 취임 이래 메릴랜드의 태권도의 날 지정과 코리안 웨이 지정, 그리고 코리아타운 기념 조형물 건립기여와 한국전 전차자 추모의 벽 건립기여 같은 한미 우호관계 증진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서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게 됐다고 대사관은 설명했습니다. 메릴랜드가 코로나 바이러스 부스터샷 접종을 늘리기 위해 $200만 복권 행사를 실시합니다. 레리 호건 주지사는 지난해 시행했던 백신 복권에 이어서 부스터샷 접종자를 대상으로 부스터샷 복권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스터샷 접종자 중 추첨을 통해 매주 당첨된 한 명에게 $50,000씩의 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 DC의 애나룬델 카운티가 고교생의 등교 시간을 1시간 늦추기로 했습니다. 카운티 교육청에 따르면 2022-23학년도부터 13개 고등학교는 등교 시간을 현행 오전 7시 30분에서 8시 30분으로 늦추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교생의 이른 기상시간에 따른 수면 부족이 학습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충분한 수면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추진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향후 2주 동안 눈,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기상 예보에 따라 겨울 강수량은 다시 평균 이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수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에라 네바다 적설량이 건조한 1월 날씨 때문에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수자원국이 1월 말 측정한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고산지대 수량은 12월에 160%에서 1월에는 92%로 줄어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산타클라라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지난 8일 총 $7,550만 들어가는 6개의 저소득층 주택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산호세에 4개, 마운틴뷰에 1개, 써니베일에 1개 등 모두 758유닛 저소득층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대 2,521명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시애틀 고용원들이 코비드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작업을 시킨 센트랄리아 지역 3개 업소가 시애틀 워싱턴주 노동산업부로부터 $28만 5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LNI는 작년 7월 7일부터 10월 5일 사이 유나이티드 내추럴 푸드 식품 창고 고용원 253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5명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주에서도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언제 해제할지 두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을 비롯해 뉴저지 등에 잇따라 마스크 의무화 조치 해제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주에서도 역시 마스크 의무화를 처리하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가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데다가 보건당국은 오미크론이 번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스크 의무화 해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주 공화당 의원들은 최근 주내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해지자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와이가 코로나 사태로 관광객에게 걸어잠궜던 빗장을 몇 달 내 봄을 맞춰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주 부지사는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의 하와이 방문을 제한해왔던 조치들이 봄부터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오미크론 변이도 조금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다라며 이러한 조치, 오미크론만 아니었으면 이런 조치는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하와이의 백신 접종률이 70%에 이르면 여행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오미크론 때문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와이주의 공립학교 학부모들이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가 있는 243명의 주민 가운데 팬데믹 기간 동안 공립학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질문에 47%가 대면 비대면 혼합 수업을 골랐고 9%는 전염병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온라인 전환을 고른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현재 대면 수업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응답은 40%였습니다. 교육국은 오미크론 변이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257개 학교 16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 수업을 결정했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 소식입니다. 이 클로이 킴 선수가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하면서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2연속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렇게 올림픽에서 스노보드 2연패를 달성한 최초의 여성이 됐습니다. 심리적 부담감을 덜쳐내고 대회 내내 환한 미소, 미국의 아이콘, 미국의 마스코트, 많은 별명이 붙었었죠. 그리고 또 톡톡 튀는 인터뷰로도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올림픽 클로이 킴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올해나 이제 21살입니다. 앞으로 몇 개의 금메달을 더 추가할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클로이 킴이 힘차게 하늘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고난도 1080도 회전 기술을 성공하는 등 결승 1차 시기부터 완벽한 금빛 연기를 펼쳤습니다. 자, 세 바퀴 돌리나요? 세 바퀴 다! 스스로도 탄성을 내질렀을 정도로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클로이 킴은 1차 시기 94점으로 최고점을 받으며 사실상 금메달을 확정지었습니다. 2차, 3차 시기에서 미끄러지기도 했지만 아무도 클로이 킴의 1차 시기 점수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평창대회 금메달 획득 후 심적 압박감을 겪기도 했지만 클로이 킴은 또다시 화려하게 비상하며 시상대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Kind of represent both Korea and America was such an honor. I'm so happy this worked out and I'm so happy to be here. 기자회견 도중 배가 고프다고 말하자 간식을 쇄도하는 등 클로이 킴은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기술에 성공해도 또 넘어져도 클로이 킴은 웃었습니다. 올림픽을 즐기기 시작한 클로이 킴이 얼마나 더 무서운 선수로 성장할지 주목됩니다. 장자커우에서 KBS 뉴스 이준입니다. 한국의 차준환 선수가 남자 피겨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개인 최고점으로 올림픽에서 남자 싱글 5위를 기록했습니다. 평창보다 10계단을 도약해서 한국 선수를 처음으로 이룬 10위권 진입입니다. YTN입니다. 앞서 쇼트 프로그램 4위로 메달권 진입 기대를 모았던 차준환. 프리스케이팅 첫 과제 4회전 토르프 점프에서 넘어졌지만 곧바로 완벽한 4회전 사이코 점프를 선보이고 끝까지 유려한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결과는 182.87점에 총점 282.38점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올림픽에서 갈아치웠습니다. 메달까지 손에 쥐지 못했지만 남자 선수 사상 첫 톱5를 이뤘습니다. 남녀 통틀어도 피겨킹 김연아 이후 처음입니다. 차분한 연기에 자양분이 됐던 건 4년 전 평창 올림픽에서의 경험. 주변 기대에 부응하려 연습량을 늘리다가 컨디션이 엉망인 채 빙판에 올랐던 유망주 시절과 달리 이번엔 무리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구성을 후회 없이 하자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 톱10, 최근 4대륙 선수권 우승에 이어 최고의 무대에서 새 역사를 썼습니다.
아직까지는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뭔가 그런 순위적인 구체적인 목표는 세우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계획한 구성과 함께 깨끗한 경기를 하고 또 후회 없는 경기를 한다면은 높은 곳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3연패에 도전했던 한유가 4위에 그친 가운데 금메달은 미국의 네이선 체니, 은과 동메달은 일본 카기야마, 우노가 차지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도 도핑 의혹에 휩싸인 러시아 피겨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여자 싱글의 유력한 우승 후보가 도핑 의혹에 휩싸인 것입니다. 다름 아닌 러시아 올림픽 소속 피겨스케이팅 여제 카밀라 발리에바입니다. 발리에바를 전면에 내세운 이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팀은 이벤트에서 금메달을 따낸 뒤 시상식에 참가할 예정이었는데 이 도핑 의혹이 제기하는 보도들이 쏟아지면서 시상식이 연기됐습니다. 이 트리메타지딘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러시아 국가대표 선수들은 러시아 국기를 달지 못하고 ROC라는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명칭을 달고 이번 올림픽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평창 때도 그랬죠. 이 도핑 의혹 때문에 그랬는데 이 도핑 문제 러시아에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디오 서울 안내 2022년 2월 10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내는 저 인사한 뒤에 이제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의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실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